자,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탈모에서 벗어나고 싶은 64세 표옥래입니다. 네. 그리고요. 안녕하세요. 탈모 때문에 고민이 많은 67세 남준호입니다. 아니 표옥래님은 지금 64세에 비해서 머리숱이 아주 풍성한데 탈모 고민이세요? 그래 보이죠. 그런데 이게 제 머리가 아니에요. 그래요? 예, 예. 제 머리는 이게 평소 머리는요. 이쪽에 조금 많이 비어 계시네요. 네네. 그러니까, 예. 네, 워낙 많이 비어 있어서 네. 너무 창피하니까 부분 가발을 항상 이렇게 쓰고 다니고 있어요. 아. 모자가 없으면 밖에도 못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발을 쓰게 됐어요. 실례가 안 되면 언제부터 혹시 네. 그러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이제 애 세 번째 애를 낳고 나서 30대 중반 정도에 예. 이 탈모가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 아버지도 그렇고 오빠도 그렇고 심한 탈모로 고생 중이에요. 그래서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또 따라서 이게 탈모가 왔어요. 매력이 있구나. 이거 여성분들은 탈모가 있어도 저희는 그냥 뭐 조금 남자와는 그쵸. 달리 빠지는 줄 알았는데 표옥래 씨는 탈모가 좀 심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많이 속상하실 것 같고. 네, 예. 이 지하철에 사람들이 저보고요.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라고 할 때 정말 탈모 때문에 할머니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아유 같은 여자 입장에서 그 마음 너무 잘 알죠. 그럼 남준호님은 언제 가장 속상하셨어요? 그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 머리 많이 빠졌네 하면은 제가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표현을 못하고 아유, 마음에 박히니까 이게 사실 그런 것들은. 네, 스트레스를 좀 받죠. 그럼 병원은 안 다녀보셨습니까? 제가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의사 선생님이 몇 가지 물어보시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냥 사시죠. 그래서길래 예. 정확한 이유를 모르고 그냥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 혹시 혈압이나 당뇨 혹시 이런 기초 대사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지요? 당뇨는 없고요. 혈압이 좀 제가 있습니다. 우리 모발 이식도 작은 침으로 한 올씩 심어드리는 그러한 외과적 시술이기 때문에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잘 복용하셔서 조절이 되시는 분은 수술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약을 잘 안 드셔서 혈압이 높거나 당 수치가 많이 높으신 분은 상처 회복이나 수술 시 지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자칫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한 번 더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사실 표옥래 씨도 네. 역시 탈모 극복을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 사실 누구보다 뭐 이렇게 탈모를 극복하는 게 간절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표옥래 씨가 평소에 어떻게 탈모 관리를 하고 계신지 화면으로 담아왔습니다. 보시죠. 운동으로 시작하시나 봐요 하루를. 바람이 많이 불어요. 어머나 어떡하나 바람아. 바람 부르지? 아이고 바람 부는 거 싫으시죠? 예. 바람 불지. 바람 어떻게 내 머리 어떡하지? 햇빛을 보면 비타민 D가 흡수돼서 탈모 예방에도 좋다고 해서 이렇게 걷고 있어요. 거의 의사 되셨어. 시원하다. 아유. 이게 머리숱이 없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가기가 굉장히 이게 좀 두려워요. 우리 놀러 가자, 밥이랑 한 끼 먹자 이렇게 이제 연락이 오면요. 저 나름대로는 머리가 이렇게 빠져 있으니까 정말 친구들 보기도 싫고 그냥 마음적으로 굉장히 우울증이 왔어요. 언젠가는 머리가 나겠지. 예, 그런 기대감으로 열심히 지금 머리에 제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비타민D 많이 마시고 왔네. 아이고 귀한 가발 먼지도 많이 묻었네. 봄이라서 그냥 꽃가루도 묻고. 아이고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어우 우리 귀염둥이들. 우리 귀염둥이들. 아유 예쁘다. 아, 여기 몇 분 더 계시네요. 몇 개 여러 개가 되네. 있네요. 예, 예. 그 인형들이 참 재밌게 생겼네. 뭐 딴 똑같은 모습으로 다니면 보는 사람들도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스타일을 바꾸는 거예요. 때로는 이 가발도 써보고 저 가발도 쓰면서 그때그때 분위기 조성을 맞춰서 하고 있어요. 바지각색의 모자를 다 썼어요. 이거 하여튼 다 가벼운 종류로 거의 모자 쓰고 활동을 하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진도 거의 다 모자 쓴 사진밖에 없어요. 아, 양배추 좀 잘라볼까? 양배추를 양배추 뭐 저녁 드실 식사하시려는 시간인가 봐요. 건가? 양배추 쌈 드실라나? 그러게요. 양배추 즙이 탈모 예방에 좋다고 해서 제가 준비하고 있어요. 양배추는 소화 기능은 좋다고 했는데 딱히 오늘 주제하고 맞는 게 있을까요? 밀가루? 아, 밀가루를 넣어요. 밀가루를 넣어야 쫀득해져요. 아, 쫀득쫀득 잘 됐다. 양배추 전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 궁금했죠?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머리에다 왜요? 말릴 새도 없이. 아, 우리 제작진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예요. 어머. 팩처럼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팩이구나. 아, 이걸 이렇게 바르시는 거예요? 아이고, 예, 머리에 열감도가 엄청나게 올라와요. 그래서 이 양배추 팩을 하게 되면 열이 빠지고 탈모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해봤는데 정말 오늘 같은 더운 날에도 이거 하고 났더니 굉장히 시원해요. 그래서 열감도가 빠지면 머리도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보통 한두 번은 해요. 머리야 많이 나와서 풍성한 머리로 만들어주라. 좋다고 하니까. 맞아, 근데 머리열 때문에 탈모가 온다는 경우를 좀 들어봐서 이렇게도 사용을 하시는구나. 시원할 것 같아요, 지금. 예. 다 됐네. 그 두피는 좀 시원해지시는 것 같아요. 예, 아주 많이 시원합니다. 열감도가 다 많이 빠진 것 같아요. 탈모에 좋은 단백질 많은 음식을 만들어 보려고요. 이제 진짜 저녁을 드시려나? 아니, 이걸로 단백질이 다 돼요? 더 좋은 단백질이 있어요. 요거예요. 아주 단백질이 높아요. 아, 이거 번데기다. 번데기? 번데기 맛있어. 통조림 번데기? 이거 단백질이죠. 노력 엄청 많이 하시는구나, 진짜. 근데 맛도 있을 것 같아요. 맛있어요. 네. 단백질은 고소해요. 맛있어 보인다.
단백질 먹고 머리나 쑥쑥 나와라. 고맙다 이러면서 먹어요. 그렇게 먹으면 조금 더 많이 나시는 것 같아요. 네, 마음 쪽으로라도 유한이 돼요. 머리가 쑥 나오는 것 같은 느낌. 아유, 예, 잘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뭐 탈모 극복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맞아요. 제가 볼 때는 부지런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 없네요. 그래서 생활 속에 다 잘하고 계신다. 저는 별다른 문제점을 잡지를 못했거든요. 네. 선생님 문제점이 있을까요? 네, 이제 우리가 보통 적당한 햇빛을 받는 건 탈모에 도움이 되는 게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햇빛을 통해서 체내 비타민 D가 합성이 되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게 너무 과도하게 직사광선이라던가 자외선을 두피에 받게 되면 건조감이 심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좀 시간을 20분 내로 좀 줄이시던가 아니면은 이제 햇빛을 쬐일 때 직사광선을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저는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게 아까 밀가루랑 양배추 이렇게 갈아가지고 팩 얹으시는 모습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두피에 열이 많다는 거는 그 혈액순환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왜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피지 분비나 이런 데서 염증 일으켜서 뭐 모낭염이 생기면 아무래도 그 염증 자체도 두피에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저 양배추가 좀 시원한 성질이 있으니까 쿨링 효과가 있으니까 이제 영양 공급이나 수분 공급이 잘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눈여겨보고 조금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 양배추를 하고서 네. 그다음에 무슨 가루를 뿌렸죠. 밀가루. 밀가루. 예. 근데 밀가루는 그 모공이나 이런 거를 또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보다는 달걀 흰자를 사용해서 하면 모공을 막지 않고 또 수분하고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게 되니까 그거는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은 듭니다. 그 밖에는 또 좀 탈모에 도움되는 생활 습관 하시는 것 중에 좀 잘못된 게 또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이렇게 후라이팬에 볶았을 때 땅콩, 검은 콩, 그리고 번데기. 예. 네. 검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는데 물론 단백질이 도움은 돼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너무 양이 적다. 이게 이제 탈모의 예방이 되려면 어느 정도 먹어야 되냐면 대략 한 1톤 정도를 먹어야 1톤이요? 많아야 된다. 예, 그만큼 양이 좀 적은데 좀 문제가 있고요. 특히 이제 통조림 같은 경우에는 좀 맛있잖아요. 맛있죠? 맛있는 거는 염장이 돼 있어 짭조름합니다. 예, 그래서 나트륨이 굉장히 문제가 되긴 하는데 우리가 항상 식생활 할 때 나트륨이 많으면요. 피부 또한 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탈모에는 좀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먹는 것도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년 여성들이나 아니면 완경 이후의 여성들이 가장 취약하게 안 먹는 게 그 단백질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콩이나 이런 것들, 뭐 두부나 이렇게 해서 단백질 제품 먹는 게 좋고 또 그 안에 들어있는 뭐 이소플라본이라고 하는 플라보노이드가 또 콜레스테롤도 떨어뜨리고 하니까 머리로 가는 혈관을 또 깨끗하게 하는 거. 기본이 되는 거니까 머리카락이나 이런 쪽에도. 그래서 그건 간접적인 도움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열심히 관리한다고 저는 했는데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았네요. 앞으로는 선생님들의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잘 메모를 해서 실천하겠습니다. 잘하고 계신 것도 너무 많아요. 오늘 그 고민을 확실하게 날려드리기 위해서 모신 분이 계십니다. 이 자리에서 단 10분 만에 풍성한 모발을 만들어 주신다는 분. 특별한 손재주를 가신 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자, 여러분 엄지 미용실에 오신 건 환영합니다. 오픈했어요. 자, 모든 탈모인들 이쪽으로 모이십시오. 오늘 정말 엄청난 핵 비법을 여러분께
엘 선생님이 보여주시겠습니다. 제 엄지 미용사 엘입니다. 예. 먼저 머리를 평소 때 언제 감으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항상 밤에 감아요. 항상 밤에. 저도 그래요. 나도 밤에 감아요. 밤에. 저도. 네. 네, 너무 잘하셨어요. 머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밤에 감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있거든요. 우리가 햇빛에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자외선도 있기 때문에 있죠. 아침에 우리 두피를 너무 깨끗하게 하고 나가게 되면 자외선에 그만큼 노출이 또 많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밤에 청결하게 순환이 잘 되게끔 머리를 감고 주무시고 그다음에 이제 아침에 만약에 머리가 막 눌려져 있으면 물로만 감으시거나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발 없이도 풍성하게 제가 머리를 살려드릴 텐데요. 탈모이신 분들은 사실 전체적으로 머리숱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 뒤쪽에는 어느 정도 숱이 좀 많이 있으세요. 지금 그러세요? 표현배 맞습니다. 씨가. 그래서 네. 앞쪽이랑 이렇게 전두부 쪽은 굉장히 머리가 얇고 가라앉고 이런 머리지만 뒤쪽으로는 지금 굉장히 풍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모발을 앞으로 넘겨서 고정시키기 위해서 앞쪽으로 이렇게 머리를 좀 고정시키는 스타일링을 해드릴 거예요. 엘쌤 자신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그래요. 오. 요런 조그만 빗으로 롤빗. 두피의 머리를 반대로 꺾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스타일링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아, 꺾어서 네. 가져와서 다시 올려줘요. 거꾸로 당겨서 이렇게 잡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집에 빗이 없으실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런 롤이 없으시다면 이제 우리가 손가락을 이용해서 볼륨을 줄 수 있는데요. 손가락으로요? 그럴 때는 약간 주먹 쥐듯이 머리를 잡아주고 반대로 다시 보내주면서 열을 주는 거예요. 아, 옥래 씨 느낌 아시죠? 네. 예, 그렇게. 그리고 이제 이런 고데기를 이용해서 이 불필요한 볼륨들이 너무 많으니까 위에가 더 비어 보이기 때문에 아, 도드라져 보여서. 윗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볼륨은 다 제거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풍성해 보입니다. 그래서 모류 방향을 앞쪽으로 이렇게 펴듯이 깔끔하게 고데기로 펴주고 진짜 신기하다. 네. 이야, 야, 너 정말 많이 가려졌다. 이렇게 방향만 바꾸어서도 그게 다 가려지네. 진짜 신기하다. 가발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 얼굴은 어디로 사가지고 완전 다른 사람 됐어요. 네. 야, 보내주세요. 아, 멋지다. 아니, 완전 다른 사람 같아, 지금. 반전이네요, 반전 오늘. 대박이야. 처음에 오셨을 때는 약간 자신감도 없어 보이시고 분위기가 조금 무거웠었는데 지금 너무 경쾌해 보이고 되게 미용실 원장님 같아요. 새로운 모습이에요. 감사합니다. 아니, 완전 다른 사람 같아, 지금. 와. 아유, 진짜 신의 손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멋있게 해주십시오. 저도 멋있게 해주십시오. 예, 남성 탈모인 분들은 어떻게 스타일링 하는지 지금부터 배워보겠습니다. 남성 탈모이신 분들은 머리가 모류 방향, 즉 위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머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두피가 더 휑해 보이세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뒷머리를 앞쪽으로 해주는 펌을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제가 재미있는 걸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혹시 집에 이런 거 하나씩 있으시죠? 나무젓가락? 맞습니다. 아, 그럼요. 이 나무젓가락을 이용해서 파마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오. 이렇게 젓가락 사이사이에 머리카락을 말아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이렇게 조금만 잡아주시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한 바퀴만 말아주세요. 그리고 그대로 두면 이렇게 고정이 되거든요. 아. 몇 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우님 같은 경우에는 M자 탈모랑 O자 탈모가 같이 진행이 된 경우이기 때문에 더 얇은 부분에만 살짝 말아주시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숱이 많은 주변 부분에는 굳이 할 필요가 없고 왜냐하면 이런 숱이 많은 부분이 볼륨이 많아지면 오히려 더 숱이 없어 보여요. 그렇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드라이기로 열을 살짝 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 3, 4초 정도만 열을 쐬주신 다음에 네. 풀어요? 네, 오. 이렇게 가볍게 풀어주시면 살아있네. 이렇게 볼륨이 엄청 볼록하게 살아납니다. 살아있네. 살아있어. 아까 전에 이제 주먹 쥐는 것처럼 스타일링 한 것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주먹으로 잡아주셔도 좋아요. 이렇게. 오. 1살, 2살, 3살, 4살 막 젊어지네요. 아, 진짜 마술이에요, 마술. 이야. 갑자기. 머리 많이 빠졌네 하면은 제가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표현을 못하고. 제가 좀 머리숱이 없는데 정말 티가 안 나게 잘해주셨네요. 저희도 신기해요,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이 모습 이대로 집에 가서 아내하고 결혼 사진을 다시 한번 찍고 싶네요. 야, 이렇게 오늘 알려드린 방법 잘 기억하셔서 손질 잘 하셔가지고 네. 전혀 탈모 없는 모습으로 다니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신의 손 엘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말 친구들 만나면 머리숱 얘기 아니면 뭐 관절 얘기 하고 시간 다 쓰고 나오는데 이 머리숱에 대해서 고민 안 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마 상담을 많이 받으시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남성에게 있어서 머리카락은 자신의 어떤 존재감, 내가 살아있다, 나의 존재, 그리고 성적인 능력을 심리적으로 상징합니다. 그래서 탈모 있는 분들은 저희 만나뵈면 일단 약간 우울한 감정을 갖고 계신 분이 안타깝게도 너무 많으십니다. 근데 수술을 하고 나면 1년 지나서 한번 경과를 보러 오십시오. 만나보면 막 단추 한 2개 풀어 넘치고 막 칼라고 쪽 바람보고 선글라스 끼고 막 원장님. 제가 분명히 심은 거는 머리카락을 심어드렸는데 어쩌면 자신감이 심겨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그렇군요. 아무튼 평상시에 이 탈모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네. 자, 그래서 탈모 관리를 위해 차트 요정 고선영 씨가 준비한 게 있죠? 생활 속에서 탈모를 막을 수 있는 좋은 습관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10살 어려 보이는 생활 속 모발 관리법. 먼저 첫 번째입니다. 두피 함부로 두드리지 마라. 오. 네? 저는 이거 두드리면 좋다고 해가지고 맞아요. 짬 많이 시간 날 하시죠? 때마다 손가락이 아파도 팔이 아파도 열심히 빗으로도 두드리고 손으로도 두드리고 그랬는데요. 네, 두피를 자극해서 혈액순환을 좋게 하면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고 계시는데 문제는 이제 어떤 빗으로 자극을 주냐가 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빗이 종류가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빗 중에서도 좀 끝이 너무 날카로운 빗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너무 과하게 두드리다 보면은 상처를 내거나 그 상처로 인한 염증이 발생하게 되니까 오히려 탈모를 가중화시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빗은 이렇게 좀 자극점이 좀 많은 빗이 좋고요. 좀 끝이 몽퉁한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날카롭지 않게 몽퉁하게 그냥 적당한 자극을 줄 수 있는 그 마사지가 좋을 것 같고요. 그 혈자리들을 자극함으로 인해서 두피 혈액순환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두피 마사지 자체는 좋으나 빗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주의를 좀 해달라. 이게 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10살 어려 보이는 생활 속 모발 관리법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머리 감는 방법을 바꿔라. 머리 감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맨날 똑같은데. 아니 뭔가 이 탈모를 막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이런 얘기도 처음 들어봐가지고 어때요, 선생님? 우리가 하루에 한 번은 머리를 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시간을 헛도로 하지 마시고 깨끗이 세척하는 시간이지만 거기다 플러스 알파 뭐다? 예, 두피의 건강과 행복과 사랑을 하나 더 얹어보겠습니다. 일단 머리를 감으실 때는 따뜻한 물에 감으시는 게 좋습니다. 찬물은 옳지 않습니다. 왜요? 따뜻한 물에 감아야 노폐물도 잘 나오고 두피가 부드러워집니다. 그건 좋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에 머리를 감으시고요. 지압을 들어갈 건데요. 지압할 때는 손톱 안 됩니다. 돼요. 밝히면 안 되고. 네, 안 되고요. 지문,
10개를 촉수처럼 움직여서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한번 감아 보겠습니다. 네. 일단 두피에 거품을 만드신 다음에 네. 자 살아난다 그죠? 우리가 감죠.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가장 시원한 부분 어딜까요? 오늘 하루도 고생한 날 위해서 관자놀이 이렇게 지그시 빙글빙글 돌려주면서 감아주세요. 관자놀이가 시원해졌다 싶으시면 네. 가운데로 헤어라인 정중앙 부분에 헤어라인 따라서 가운데부터 바깥쪽으로 이렇게 몽질몽질 시원하게 단쪽에 당기지 마시고요. 모발을 당기면 안 돼요. 이렇게 군데군데 마사지하고 또 머릿결에 반대로 또 빗어주시는 것도 네. 괜찮습니다. 충분히 두피 마사지를 즐기신 다음에는 깨끗이 잘 헹궈 주셔야 됩니다. 꼭이요. 또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우리가 가르마를 가끔 이렇게 바꿔주래요. 한쪽만 맞아. 너무 오래 하면 그쪽이 이렇게 뭐 된다고. 거의 맞아요. 탈모 온다고. 네, 맞아요. 그게 정말 맞는 이야기인가요? 네, 보통 저희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 만나보면 실제로 가르마 쪽 라인이 반대쪽에 비해서 조금 더 올라가는 것을 항상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한 방향으로 계속 가르마를 타다 보면 그 당겨지는 힘, 빗질하는 힘, 이러한 약간의 견인력이라겠죠. 이 때문에 약간씩 얇아지고 헤어라인이 실제로도 조금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간마다 한 몇 년 정도 지나서 좀 빈다 싶으면 가르마를 바꿔서 다른 쪽으로 해서 그쪽도 또 자극을 주고 그런 식으로 바꿔 하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계속해서 또 생활 속 모발 관리법 마지막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근을 잡아라. 모근? 모근? 아, 근데 모발은 아는데 이게 모근이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네, 모근과 모낭은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서 작은 주머니처럼 생겼고요. 그 주머니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들, 그리고 신경세포들, 그리고 근육도 붙어 있습니다. 우리 모발을 만들어내는 작은 공장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이거 바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육안주로 딱 관찰해 보셔도 이쪽 파가 훨씬 더 두껍고 튼튼해 단단하고 보입니다. 네. 바로 섰네요. 맞습니다. 이게 머리카락이라고 보겠습니다. 요 화분에 있는 흙은 우리의 두피예요. 요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모낭, 모낭. 모근, 이제 우리의 모발을 생성하는 뿌리, 근원의 뿌리가 안에 숨어 있을 겁니다. 제가 한번 가볍게 한번 당겨보겠습니다. 자, 우선 두꺼운 녀석부터 한번 당겨볼게요. 네. 자, 오, 화분이 들려 올라오죠. 그렇죠. 오, 우와. 화분이 들려 올라오죠. 그렇죠. 예, 안 빠져요. 모근이 튼튼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피 속, 아프고. 예. 잘안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당겼을 때 쉽게 탈락되지 않고 모근, 모낭이 아주 건강하고 튼튼하게 잘 자리 잡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자, 이번에는 얇은 쪽을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어이구. 그냥 빠지네. 쑥 빠져버리죠. 어이구. 그냥 빠지네. 쑥 빠져버리죠. 뿌리도 별로 없네. 예, 맞습니다. 이렇게 두피 속에 있는 모근이 수명이 다 있거나 두꺼웠던 것이 점점점 탈모 영향을 받아서 작아졌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쉽게 탈락되고 그 힘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탈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겉에 보이는 모발이 아니라 두피 속에 있는 무엇? 모근. 모근을 꽉 잘 잡았고 건강하게 유지하셔야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모근을 어떻게 잡습니까? 꽉 어떻게 잡습니까? 손으로 잡습니까? 저희가 모근의 힘을 키워서 머리카락 뿌리부터 튼튼하게 채우는 법을 준비해 놨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맥주효모. 맥주가 발효식품인 거는 다 알고 계신가요? 예. 네, 이 보리를 싹을 틔워서 볶은 메가를 한 67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담궈 놓으시면은 보리 속의 이 전분이 단당류, 이당류로 바뀌게 돼요. 예, 그 상태를 우리가 맥즙이라고 하고 이 맥즙을 발효시키는 것이 바로 맥주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발효된 맥즙에서 맥주를 여과하고 남은 발효 부산물을 분리하고 건조한 것이 바로 맥주 효모입니다. 맥주는 마시는 음료잖아요. 그리고 이거 지금 탈모에 관계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어떻게 이게 효과가 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맥주 하면 또 독일
생각나시죠? 네. 네, 이 1960년대에 독일 맥주를 생산하는 공장 근무자들이 유난히 머릿결이 건강하고 또 숱도 풍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궁금히 여겨서 독일의 연구진들이 맥주 효모를 연구하기 시작한 거죠. 맥주 효모와 탈모와의 관련성을 연구했던 세계적인 영양학자 아델 데이비스는요, 맥주 효모를 많은 영양소를 함유한 우수하고 훌륭한 식품으로 손꼽은 바 있는데요. 현재 이 맥주 효모는 전 세계적으로 탈모 치료의 핵심 원료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맥주가 진짜 독일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럼 맥주 효모도 독일이 제일 유명해요? 네, 맞습니다. 아마 전 세계 맥주 양주장이 70%가 독일에 있어요. 그만큼 맥주하면 독일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독일에는요, 1516년에 맥주 유해 물질을 첨가하지 않도록 하는 맥주 수수령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맥주와 맥주 효모를 정말 엄격하게 품질을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맥주하면 독일을 이러는 게 맛도 맛이지만 그걸 만드는 제조 과정에 신뢰성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 번뜩 든 생각이 있는데 맥주 효모가 탈모에 굉장히 좋으니까 맥주 역시 탈모에 좀 예방이 되면 그냥 맥주 마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게. 안타깝게도 이 맥주와 맥주 효모는 다릅니다. 아, 그 맥주 효모가 맥주가 발효된 후에 여과된 성분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중에서 판매되는 맥주는 가열 처리되어서 유통이 되기 때문에 이 모발 건강에 도움을 주는 효모가 거의 없어요. 거기다 탈모 방지에 도움이 되려면 맥주가 아닌 맥주의 효모를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맥주 효모만 탈모에 도움이 된다는 꼭 명심하시고요. 행여라도 나 탈모 예방을 위해서 맥주를 과음해야 되겠다, 이런 일은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맥주 효모를 먹게 되면은 좀 더 건강한 머리를 가질 수 있는 건가요? 네, 실제 인체 실험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탈모 여성 30명이 6개월간 맥주 효모를 섭취한 결과 모발의 수, 밀도, 굵기가 약 7%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결과값은 육안으로 봤을 때 분명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수치이고요. 또 맥주 효모가 모근을 강화해서 모발의 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 것을 뜻합니다. 와, 진짜 뭐 볼펜이랑 사인펜 차이처럼 진짜 머리카락이 더 두꺼워지고 수도 진짜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네. 결국은 혈액을 통해서 모근에 영양이 잘 전달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모발은 모근이라는 뿌리에서부터 성장한 조직으로 스스로 대사하지 않는 세포이기 때문에 모근에서 영양이 잘 전달되어야 탈모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맥주 효모는 혈액을 통해서 모근에 직접적으로 영양소를 공급하기 때문에 모발에 영향을 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탈모 예방이 중요한 지금 앞에 있는 이 맥주 효모가 참 든든해 보이는데 네. 맥주 효모가 모근 강화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고선영 하나 정리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모근을 강화하는 맥주 효모 속의 핵심 성분 제가 정리해 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모발의 구성 성분, 단백질 풍부. 그러니까 맥주 효모의 아주 주성분은 단백질이고요. 이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근데 정말 특이한 게 맥주의 효모를 구성하고 있는 18개 아미노산이 모발과 같다는 거예요. 그 종류도 같고요. 심지어는 비율도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으면 쉽게 흡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섭취한 맥주의 효모에 이런 아미노산의 많은 영양분이 쉽게 모발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탈모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 단백질을 섭취를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네. 단백질 먹으려면 그냥 소고기나 돼지고기 이런 종류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게. 맥주 효모는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고기보다 단백질 함량이 월등히 높아요. 그러니까 맥주 효모는 100g당 단백질이 53.3g인데요. 소고기의 한 3.5배, 우유의 무려 17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성 단백질이 굉장히 많은 소고기나 우유보다도 단백질 함량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모근을 강화하는 맥주 효모 속 핵심 성분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탈모 예방, 비타민 B군 풍부. 네, 맥주 효모 속에는 단백질 외에도 비타민 B군이 풍부합니다. 탈모 예방 영양제로 많이들 섭취하는 것이 있는데요. 비오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이게 바로 비타민 B군 중에 하나인 비타민 B7입니다. 네, 이 비타민 B7은 모발에 필요한 단백질 생성을 돕는 역할을 하는데 또 비타민 B2인 리보플라빈은 모낭의 세포 재생 및 성장에 관여해서 발모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루성 두피염과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되고 또 탈모 예방을 위해서는 비타민 B군을 잘 챙기셔야 합니다.
비타민 B군이 탈모하고 연관이 있는지는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B양보다는 B군이랑 친해지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이 맥주 효모에는 B군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이제 비타민 B군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는 이 달걀과 맥주 효모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맥주 효모는 달걀보다 비타민 B2인 리보플라빈 함량이 약 87배, 비타민 B3인 나이아신 함량은 약 444배, 그리고 비타민 B1인 티아민 함량은 약 1000배나 많은 비타민 B군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와, 10배, 100배도 아니고 1000배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잖아요. 근데 머리카락이 사실 이렇게 한두 개가 아니니까 많이 필요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또 모근을 강화하는 맥주 효모 속 핵심 성분 마지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성산소 제거하는 셀레늄 풍부. 셀레늄 하면 면역하고 관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탈모 예방에도 도움을 주나요? 네, 셀레늄은 미네랄의 일종인데요. 탈모의 원인이자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노화를 막아주기 때문에 탈모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성인 남녀의 셀레늄 하루 권장량은 55에서 60 마이크로그램 정도인데요. 이 양을 맥주 효모로 환산을 하면 이 정도. 네, 제가 여기서 퀴즈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 정도 양인 셀레늄의 하루 권장량을 마늘로 드신다면 하루에 마늘을 얼마나 많이 드셔야 할까요? 한 6쪽 정도, 6쪽. 에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그런가? 더? 한 그럼 열알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열알. 정답은 정답은요? 바로 마늘 40쪽입니다. 마늘 40쪽입니다. 40쪽. 맵다, 매워. 그걸 먹으라고요? 하루에. 네, 이 셀레늄의 하루 권장량을 채우려면 마늘로 약 200g, 즉 40쪽 정도를 드셔야 하는데요. 이 마늘을 이 정도로 먹으면 당연히 막 위도 쓰리고 복통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맥주 효모로 섭취한다면 아까 보여드렸던 약 3g 정도인 한 티스푼 정도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맥주 효모로 드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근을 강화해서 탈모를 예방하려면 단백질하고 비타민 B군을 챙겨야 되는데 거기에 맥주 효모가 다 갖고 있다. 요게 비밀이네요. 저도 사실 지나가다가 오며 가면서 맥주 효모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탈모인들이 괜히 먹으라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맥주 효모가 탈모 예방에 정말 딱 맞는 성분들이 가득 들어있는데 어떻습니까? 탈모 예방 외에도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바로 피부 건강인데요. 이 평균 나이 37세 여성 32명을 대상으로 이 8주 동안 맥주 효모를 섭취했더니 이 수분의 함유량이라던가 피부 밝기, 홍조 등이 개선이 되었고요. 심지어 모공의 크기까지가 줄어드는 등의 총 14가지 피부 건강 지표가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까 꾸준히 드시면 모발뿐만 아니라 피부 모두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 가족력이 있어가지고 탈모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더욱더 관심이 가요. 근데 혹시 섭취할 때 주의사항이 좀 있을까요? 네, 맥주 효모는 하루 권장 섭취량인 3g을 지켜서 섭취해 주셔야 하고요. 또 통풍 환자와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담 후에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예. 운동을 통해 남들보다는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그녀들이지만 그녀들 역시 노화로 인한 면역력 저하를 피해갈 수는 없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다름 아닌 탈모. 머리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조절이 안 돼. 언니 이것도 드셔봐 이거. 이거 검은콩 검은콩 엄청 좋아. 언니 특히 언니 많이 드셔야 돼. 언니 오케이. 가끔씩 먹는데 머리 좋잖아. 검은 콩을 먹으면 탈모를 방지할 수 있다? 백발노인의 머리를 검게 만들고 빠진 머리카락도 되돌린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내려오는 검은 콩. 과연 사실일까? 콩 좋은 거야 뭐 다들 아시다시피 단백질도 풍부하고 뭐 폴리페도도 많으니까 좋기는 한데 이 머리카락이 나는 효과를 보시려면 하루에 콩을 막 한 트럭씩 드셔야 해요. 한 트럭. 네, 여러 연구들을 보면 우리가 머리카락이 많은 상태에서 이 검은 콩을 꾸준히 드시면
머리카락이 더 이상 빠지지 않도록 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는 합니다. 자, 하지만 이미 발생한 탈모를 되돌릴 수는 없다는 거죠. 폴리페놀이 풍부한 검은 콩을 꾸준히 섭취하면 면역력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이미 발생한 탈모를 되돌릴 수는 없다는 것. 나이가 들어가며 면역세포도 노화되고 그로 인한 탈모로 고통받는 사람들. 했다 하면 머리카락이죠. 했다 하면 머리카락이에요. 뭐 했다? 방바닥을 쓸었다 하면 자고 날 때라든가 또 저기 머리를 감고 나면 또 머리 감고 나서의 양. 또 빗을 때도 역시 그렇고 그런 게 조금 보통 때보다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여성들이 탈모로 고통받고 있었는데 흔히 탈모하면 남성을 떠올리지만 실제 탈모 환자의 45%는 여성인 상황. 특히 여성의 경우 유전적 요인이 아닌 후천적인 요인, 즉 면역력 저하로 탈모가 찾아오기에 이를 막기 위한 각종 방법들을 동원해 머리카락을 지키고 있었다. 머리가 좀 빠지니까 행하고 썰렁하고 아무래도 허전하니까 모자를 좀 많이 써놓은 편이에요. 여기다가 오일도 발라보고 뭐 좋다는 약도 발라보고 했는데 별 효과 없어요. 저는 두피 마사지 하는데요. 손으로 이렇게. 어머니 뭐 어떻게? 저는 빗으로 두들기는데? 그래? 언니 빗으로 두들기는 거 안 좋다는 소리 있더라. 빗으로 두들기면 좋더라고. 나는 열심히 두들겼지.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각종 방법들. 정말 탈모를 막는데 도움이 되는 것일까? 정말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네요. 네, 그렇네요. 자, 그런데 지금 나온 이야기들 중에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은 또 짧게라도 조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럴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빗으로 이렇게 두피 마사지를 하는 것은 탈모를 가속화시킵니다. 그래요? 왠지 이게 혈액순환에 좋을 것 같아서 저 가끔씩 하는데. 우리가 느낌만 그럴 뿐이고 오히려 이제 충격으로부터 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피지 분비를 촉진시키고 두피가 점점 두꺼워져서 딱딱해지고 또 두피의 호흡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모세혈관과 이 모낭세포가 파괴돼 이 탈모를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빗은 어때요? 요즘에 보면은 탈모 예방에 도움된다는 빗들도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 이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탈모 예방이나 두피 건강에 도움이 되는 빗은 없습니다. 자, 다만 탈모를 가속화시키는 빗은 있죠. 빗이 너무 촘촘하거나 플라스틱 빗은 이 가는 머리카락에 정전기를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고요. 자, 빗살이 그냥 일자로만 돼 있어서 두피에 자극을 주는 빗도 피해야 합니다. 빗끝이 이렇게 동그랗고 뭉툭해서 두피에 자극을 주지 않고 부드러운 나무빗이 좋고요. 우리가 이 일자형보다는 이 끝이 둥그렇게 된 타원형을 추천드립니다. 봄철 우수수 떨어지는 머리카락을 막으려면 두피에 자극을 주지 않는 빗살 끝이 뭉툭한 빗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또한 머리를 숙이고 목부터 정수리 방향으로 거꾸로 빗어주면 두피의 혈액순환을 도와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된다. 여기에다가 혈액순환을 개선할 수 있는 운동까지 병행하시게 되면요. 환절기에 심해지는 면역력 저하 그리고 탈모를 극복하는 데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환절기에 면역력도 지키고 또 두피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실내 운동법을 준비했는데요. 자, 정말 쉬워서 깜짝 놀라실 수가 있습니다. 운동인데 그렇게 쉽다고요? 네네. 바로 박수치기 운동입니다. 박수치기 운동이요? 네. 심연철 피부과 전문의의 면역업 솔루션 박수를 쳐라. 자, 우리 손에는 뇌 운동신경부의 약 한 30%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신경은 두피로, 또 척추로, 또 폐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부위를 박수 쳐서 자극을 해준다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면역세포의 이동을 원활히 도울 수가 있습니다. 자, 게다가 혈류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모발 성장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박수치라고 하면 이렇게 손바닥만 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자, 일단 손바닥 전체, 손끝까지
자극이 될 수 있도록 부딪혀주면 되는데요. 어때요? 자극이 오시죠? 네. 근데 이거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재밌는데요. 네. 이 소파에 앉아서 이 텔레비전 보시면서도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수시로 손바닥을 자극해주는 것이 좋지만 최소 아침에 3분, 저녁에 3분 박수를 쳐주면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면역력도 지키고 두피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평소에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는 영양성분들을 꾸준히 섭취해 주시면은요, 환자에게 찾아오는 여러 질병과 탈모를 극복하는 데 더욱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면역력을 높여 염증 질환과 탈모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어떤 영양성분을 섭취해야 할까? 그 비밀을 알고 있다는 주인공을 찾아간 곳은 고양시에 있는 한 미용실.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의 문턱을 넘어서는 요즘, 봄맞이 새단장에 나선 주부들. 이 나이가 되면 파마 안 하면 머리가 휑하게 비어가지고 이게 보기가 흉해요. 근데 그 친구는 여기 오면 머리만 자르고 가요. 그래서 부럽죠. 좀 얄밉지. 요즘 저는 뭐 머리도 자주 많이 빠지는 것 같고 끊기기도 하고 그래서 영향을 많이 주는 편인데 그 언니는 뭘 하시는지 되게 머리숱이 요즘 엄청 많아지셨더라고요. 가늘고 힘이 없어지는 머리카락 때문에 고민인 주부들과는 달리 풍성한 머리숱으로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고 있는 의문의 여성. 그녀를 기다리던 그때 미용실로 들어서는 한 사람. 피디님, 언니가 수열이 언니예요. 아, 이분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청기누설에서 오신다는 말씀 들었어요. 반갑습니다. 66세 이수열 씨.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받을 정도로 풍성한 머리숱에 찰랑찰랑 비단 같은 머릿결. 아무것도 하지 않은 단발 생머리에도 처짐을 찾아볼 수 없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고 있었는데 풍성해 보이시네. 부러워요. 숱도 많으시고. 보통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꿈도 꿀 수 없는 거침없는 가위질에도 풍성한 그녀의 머리숱은 볼륨감이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 예수님 언니가 처음 우리 미용실에 오셨을 때는 그때는 숱 좀 못 치게 그냥 숱 좀 적게 쳐주세요 했는데 언니가 어느새 이제 이렇게 많아져가지고 숱을 치러 오시네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예전에는 한절기만 오면 머리가 한 주먹씩 빠져서 너무 걱정했거든요. 그 막 머리가 갈라지고 빠지고 막 그래서 엄청 걱정 많이 했는데 지금은 관리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졌어요. 친구들이 나 보면 머리 부러워해요. 형제들도 그렇고. 지금은 모발 손상을 유발하는 드라이를 자유롭게 할 만큼 자신감이 붙었다는데 어때요? 머리 하니까 좀 예쁘죠? 훨씬 젊어 보이죠? 좀 젊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아유, 너무 마음에 들어요. 뒷모습만 보면 60대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풍성한 머리숱을 뽐내는 이수열 씨. 탈모가 있었다는 과거가 상상조차 가지 않는데 과연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 피디님, 이거 좀 보실래요? 이게 뭐예요? 제가 50대 초반에 갱년기가 심하게 오고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서 머리가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그때는 머리가 빠져도 이게 면역력 떨어져서 이렇게 빠지나 보다 그 생각을 별로 못했어요. 정수리까지 환하게 빠지니까 그때는 놀랬죠. 10여 년 전 찾아왔던 갱년기.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되면서부터 정수리 부분이 휑하게 보일 정도로 탈모에 시달렸었다. 아이고, 제가 옛날에 쓰던 모자인데 피디님 한번 보실래요? 이게 다 모자라고요? 예. 제가 옛날에 있잖아요. 또 머리가 너무 많이 빠졌다. 뭐 여기 앞에 가발을 해라.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소리 듣기 싫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자로 이렇게 가리고 다녔죠. 그랬더니 이 모자들이 또 그때만큼은 또 이렇게 체면을 세워주더라고요.
하나씩 둘씩 모으다 보니까 또 이것도 이 머리숱이 하나씩 생기는 것처럼 모자도 이렇게 또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많이 쌓였어요. 머리숱이 생기는 것처럼. 네. 가늘어진 모발과 탈모를 가리기 위해 하나둘 사모았던 모자들. 이제는 전리품으로 남겨뒀다고 하는데, 그러나 과거를 돌이켜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 한편이 저려온다고 한다. 옛날에 탈모도 탈모지만 면역력이 너무 떨어져서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었고 거의 누워서 생활했었죠. 온몸이 거의 종합병원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으니까 병원에서. 면역력적으로 얻은 질병이 탈모뿐만이 아니었다? 예전에는 제가 그 봉대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9시 출근하면은 밤에 10시, 11시 막 차 타고 집에 오고 항상 그랬어요. 그냥 한 20년을 그렇게 일하다 보니까 몸이 다 망가져서 제 몸이 아니더라고요. 얼굴이 새카매가지고 진짜 숨만 떨어지면 귀신이다 그럴 정도로 얼굴이 새카매갖고 그랬었어요. 몸 챙길 줄을 몰랐어. 그때는 그냥 젊음 하나 가지고 그냥 일만 할 생각을 했죠. 그때는. 23살 어린 나이에 결혼해 20여 년간 일과 육아, 살림을 병행하다 보니 건강은 돌이킬 수 없이 고장나버렸다는데, 하루 종일 공장에서 먼지와 사투를 벌이며 그녀의 면역력은 점점 낮아졌고, 감기를 달고 사는 것은 물론 피부염에 시달리고 갱년기 이후에는 탈모까지 발생해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려야만 했다. 예전에 몸이 얼마만큼 안 좋았냐면 고혈압에다 또 고지혈증에다 비형간염에다 장염에다가 이염에다가 허리 디스크에다 안 아픈 데가 없었어요. 살기가 너무 힘들었죠. 뭐 애들 둘을 뭐 혼자서 막 다 길러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일 아니면은 애들 학교도 못 보낼 것 같고 목구멍에 풀칠 못한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애들도 그거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딸들도 다. 엄마, 빨리 드세요. 고마워. 과거 엄마의 아픈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던 딸에게 당신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라고 한다. 119를 자주 불렀던 기억이 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오는데 마룻바닥에 픽 쓰러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소변을 이렇게 지르셨더라고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엄마가 진짜 잘못된 줄 알았어요. 그때부터 시작을 되셔서 자주 쓰러지셨어요. 많이 놀랬지? 많이 놀랬죠. 그 어린 나이에.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도 이제 부모가 되어 보니까 그때 엄마 감정들 그리고 엄마가 그렇게 맞게 할 수 없었던 상황들 다 이해가 되죠. 첫째 낳고 거의 첫째를 도맡아서 키워주셨어요. 둘째, 셋째도 이제 몸도 안 좋으신데 그래서 더 잘해드려야지 하면서도 나 먹고 살기 바쁘니까 못 챙기고 이제 항상 그래도 챙겨야지. 살아생전에 잘해드려야지. 효도해야지. 그 마음이 있어요. 고생한 엄마를 생각하면 마음 한편이 저려오는데, 제가 그렇게 만든 것 같아서 효도해야죠. 그렇게 만든 건 아니고 워낙에 엄마가 몸이 약해서 그런 거야. 여기저기 아플 때가 많아. 이왕이면 지금처럼 이렇게 관리하시면서 누가 60대로 보나요? 고맙다. 네가 엄마니까 예쁘게 봐주는 거지. 젊어 보인다고 해 이제 어디 가면. 그래. 우리 건강하게 잘 살자. 건강이 최고예요. 그래, 행복하게 살자. 이제는 면역력을 높여 각종 염증 질환뿐만 아니라 탈모까지 이겨낸 이수열 씨. 과거에는 손자 한 명을 돌보는 일도 힘들었지만 지금은 개구쟁이 손자 3명과 한꺼번에 놀아줘도 체력이 끄떡없다고 하는데, 요새는 면역력이 많이 생겨서 머리도 많이 났고 이제 손주들하고 노는 것도 거뜬하고 자신감이 생겨요. 많다. 그래, 머리숱 많지. 예, 그래서 이제는
사는 게 즐거워요. 그렇다면 실제 건강 상태는 어떨까? 병원에서 신체 전반에 대한 정밀 검사를 진행해 보기로 했다. 먼저 두피 측정기로 두피의 건강도와 모근의 밀도, 유수분 밸런스를 검사해 봤는데 보통 이제 탈모가 진행된 경우에는 특히 66세 정도 되면은 모낭에서 모발이 올라오는 게 잘 보이지 않든지 한 가닥 정도 올라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수연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강한 모낭에서 3가닥 정도 올라오는 모발이 많이 보이고 특히 두피 상태가 유수분 밸런스가 아주 잘 돼 있어가지고 예민성이나 이런 게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이 정도 모발 같으면은 거의 30, 40대 수준의 두피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아우, 정말요? 정말 아유, 관리 잘 하셨고 고맙습니다. 아주 고무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체의 균형이 무너져 면역력이 저하되는 환절기에도 탈락되는 모발이 거의 없었고 두피 유수분도 역시 건강한 상태였다. 면역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백혈구 수치 역시 7,360으로 정상 범위에 있었는데 과거 그녀를 괴롭혔던 혈압 역시 안정권에 속해 있었다. 면역사스로 지금은 인생의 황금기를 누린다는 이수열 씨. 그녀가 활기를 되찾은 비법은 과연 무엇일까? 그녀의 일상을 관찰해 보기로 했다. 그런데 매일 무언가를 챙겨 먹고 있는 모습 발견. 마치 복식알갱이 같은 이것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어머니, 지금 드시고 계신 게 뭐예요? 아, 이거요? 제가 면역력이 떨어져서 머리가 다 빠지고 고생할 때 우리 딸이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구해줬어요. 제가 이거 꾸준히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머리도 나고 기력도 생기고 좋더라고요. 이게요, 맥주 효모라는 거예요. 맥주 효모를 꾸준히 섭취한다? 산책을 할 때는 물론이고 일상생활 중간중간에도 물과 함께 맥주 효모를 섭취해온 이수열 씨. 맥주 효모란 메가를 익혀 만든 맥즙을 발효시킨 것을 말하는데 맥주 효모는 말 그대로 맥주를 만들 때 사용한 효모로 이 맥주를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곰팡이 일종인 단세포 미생물인데요. 이 맥주 효모에는 단백질, 미네랄, 핵산, 또 비타민 B 등의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이 건강식품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1960년대 맥주 공장 노동자들의 머리숱이 유독 풍성한 것을 발견한 독일 연구진에 의해 탈모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맥주 효모. 그 결과 우리 모발을 구성하는 18종의 아미노산과 맥주 효모의 아미노산 구성이 동일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아미노산 구성이 같기에 모발 외의 영양 이동이 쉽고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 또한 맥주 효모에는 100g당 53.5g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우유의 약 17배에 달하는 양이었다. 면역세포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단백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되는 맥주 효모. 그런데 맥주 효모에서 주목해야 할 성분이 또 있다고 하는데 맥주 효모에는 아미노산 외에 비타민 B7인 비오틴과 스트레스 물질을 억제하는 항산화 미네랄인 셀레늄, 아연 등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비타민 B7인 비오틴은 단백질 생성을 돕기 때문에 꾸준히 섭취하면 두피로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줘서 탈모 예방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 비오틴은 헤어 비타민이라 불리며 탈모 치료제로 사용될 정도로 그 효과가 인정된 성분인데 맥주 효모엔 비오틴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것. 또한 면역 반응과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셀레늄 역시 풍부하게 들어있어 면역력 상승에 도움을 주는데 맥주 효모엔 현미의 약 66배, 마늘의 약 80배나 되는 셀레늄이 들어있었다.
맥주 효모는 체내에서 장 속 유산균을 보호해 배변을 원활하게 하고 바이타민 B가 풍부해 탄력 있는 피부를 만드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또한 단백질과 핵산, 셀레늄, 베타그루칸 등의 성분이 풍부해서 면역 증진과 항암 작용에도 효과적입니다. 단백질과 비오틴, 셀레늄까지 면역력과 모발 강화에 도움이 되는 3요소를 모두 품고 있는 맥주 효모. 이수열 씨 역시 지난 4년 동안 맥주 효모를 꾸준히 섭취하며 면역력 상승과 탈모 개선에 도움을 받았다는데, 이거 보시다시피 한이라서 먹기가 참 좋아요. 물하고 저는 공복에 항상 같이 먹어요. 그래야 좋다고 하니까. 맥주 효모 속 영양 성분의 흡수율을 높이려면 공복에 섭취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 맥주 효모를 꾸준히 섭취하며 탈모 개선과 면역력 증진을 위해 노력 중인 이수열 씨. 앞으로는 면역력 관리 잘해서요. 우리 손주들 커서 결혼해서 애 낳는 것까지 보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습니다. 네. 하지만 단백질을 다량 품고 있어 과다 섭취 시 통풍을 유발할 수 있어 하루 3g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 탈모는 말 그대로 뭐죠? 머리가 탈락, 빠지는 하나의 증상이에요. 그러면 탈모를 유발하는 뭐가 있을까요? 다양한 질병이 따로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대중적으로 이제 탈모라고 하는 그 탈모는 안드로겐성 탈모라고 하거든요. 안드로겐성 탈모. 스트레스 받으면 탈모 생긴다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출산 후 빠진 탈모. 예. 그거를 이제 우리가 휴지기 탈모라고 합니다. 일반인들이 보통 말하는 탈모라고 예. 할 때는 요 두 가지 질병을 가장 많이 얘기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물론 더 다양한 탈모는 사실은 많습니다. 그 안드로겐 탈모와 휴지기 탈모는 빠지는 양의 차이도 있습니까? 맞습니다. 안드로겐 탈모라고 하는 거는 가족력이 있으면서 머리카락이 서서히 가늘어지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서 빠지는 탈모예요. 네네네. 서서히 진행된다고 했잖아요. 서서히. 근데 휴지기 탈모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신체적인 혹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나면 한 3개월 있다가 머리가 전반적으로 갑자기 우수수 빠지는 거예요. 휴지기 탈모는 뭐 다이어트나 뭐 질병 같은 거 스트레스가 좋아지고 나면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저절로 고정될 수 있어요. 의학적으로는 그래도 경과가 좋은 그런 탈모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안드로겐 탈모의 형태는 어떻게 되냐? 안드로겐 탈모는 첫 번째는 남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사진처럼 이렇게 M자. 헤어라인 앞쪽 올라가고 그다음에 정수리 부위 여기가 모발이 가늘어지면서 여성분들은 정면에서 보면 정상이에요. 그래서 앞쪽 헤어라인은 완전 정상이고 여기 정수리 부분만 주로 이렇게 이제 특히 여기 중간 가리마 있죠. 이 중간 가리마를 기준으로 해서 양옆으로 이렇게 탈모가 오는. 그래서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 보면은 큰 줄기 이렇게 있죠. 줄기 그 양옆으로 어떻게 되죠? 나무가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그런 형태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드로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은 남성 호르몬이라는 뜻이거든요. 남성형. 사실 여성분들도 소량이지만 남성 호르몬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에서도 탈모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여성에서는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있잖아요. 이 여성 호르몬이 탈모를 조금 막아줘요. 폐경하고 난 후에 탈모가 조금 더 악화되거나 진행될 수가 있는 거죠. 제일 왼쪽 위에 보시면 저분은 이제 한 40대 여성인데 아직까지는 여성의 탈모가 1단계 정도세요. 근데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탈모가 좀 더 진행되죠. 저분들이 이제 50대 이후 여성분들인데 폐경을 하면은 여성의 탈모는 조금 더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청 스트레스 받겠어요. 남자들은 뭐. 그리고 요즘은 또 여성분들이 사회적 진출도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외모로 사회적 차별하면 안 되지만 보이지 않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별을 받을 수도 있고 혹은 또 본인이 어떻게 되죠? 자꾸 심적으로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탈모는 실제적으로 이제 응급실에 있는 환자만큼 생사의 갈림길을 하는 그런 어떤 치료는 아니지만 탈모 치료를 함으로써 본인이 자신감을 찾고 또 자존감도 올라가고 이런 부분에서 그런 탈모의 치료도 굉장히 중요한 의학적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호르몬이 도대체 우리 몸에서 무엇을 우리 탈모인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겁니까? 왜? 안드로겐성 호르몬이라는 이 호르몬이 모발에 작용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모발의 수명이 짧아져요. 그리고 모낭이 작아져요. 모낭이 작아지면 모발도 어떻게 될까요? 가늘어지고 힘이 없어 보이겠죠. 그래서 이 안드로겐 호르몬이라는 거는 모발에 작용을 하면은 모발의 모낭의 크기를 작게 하고 모발의 수명을 짧게 하는 거죠. 이게 모발의 수명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우리의 수명을 얘기하지 머리카락의 모발의 수명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사실은 모발은 평균적으로 4년을 살고 네. 빠져요. 네. 대신에 같은 자리에 같은 모발이 다시 나요. 그리고 그거를 몇 번 반복할 수 있냐면 평균적으로 20번을 반복해요. 20번이요? 네.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볼까요? 4년을 살고 예. 빠졌는데 같은 자리에 다시 나는 거를 20번을 반복해요. 그러면은 한 자리에서 모발의 수명이 몇 년이 되는 거죠? 80년. 그렇죠. 80년. 우리 수명이 몇 년이죠? 뭐 그 정도 되죠. 네, 80년. 네. 그러니까 우리 수명하고 모발 수명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는 동안에는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되죠? 탈모가 안 오는 게 맞죠. 정상인 거죠. 한데 안드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작용하면 모발의 수명이 어떻게 된다고요? 단축이 짧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는 동안에 탈모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4년인 모발에 안드로겐 호르몬이 작용하면 얘가 4년 살고 빠지잖아요. 네. 그 다음에 나는 모발은 수명이 2년. 아이고. 그리고 또 2년 살다가 빠지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났는데 이 모발은 1년, 6개월 이러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수명이 분명히 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모발의 수명이 좀 짧아지고 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거에 주요한 게 안드로겐이라는 호르몬의 영향이 있는 거죠. 그럼 결국은 자기 수명 80년을 못 채우고 일찍 죽는 거네요, 모근이. 그렇죠. 사실은 그럼 아예 안 자라는 시기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예를 들어 계속해서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모근이 우리가 좀 더 쉬운 표현 마른다, 혹은 없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되고 나면은 다시 재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교수님. 그렇게 모근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뭔가 조치를 하면은 수명을 연장시킬 수가 있나요? 저한테 오시는 분들, 환자분들 중에서 모발이 조금 가늘어졌을 때 치료하시는 분, 교수님 같으신 분들은 저한테 와서 머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치료하고 머리가 굵어져요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조금 더 진행되신 분, 김한성님처럼 네. 조금 더 진행되신 분이 와서 약 먹고 좋아지면 저한테 와서 뭐라고 해요? 숱이 많아져요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좀 더 많이 진행돼서 머리가 좀 휑한 것처럼 보이시는 분이 치료해가지고 저한테 오셔서 좋아지면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머리가 난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왜 그러냐? 머리가 너무 가늘어져서 그분은 자기가 거울을 봤을 때는 뭐죠? 모발이 없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씨앗이 있었던 거예요. 씨앗이? 네. 그러면 그분은 이제 약 먹어서 머리가 굵어지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없던 게 보여지니까 머리가 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기에 어떻게 진단할 수 있느냐. 그렇죠. 턱에서 코 밑까지가 요 손가락 요 네 마디예요. 네. 여기 한번 대보세요. 그러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코 밑에서 눈썹까지가 또 네 마디. 그러네요. 네네.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네 마디. 괜찮으신데요? 괜찮은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어떻게 되죠? 헤어라인이 이렇게 되니까 본인이 이렇게 해서 거울을 보시거나 사진을 찍어서 볼 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탈모의 초기 증상이 뭐라 그랬죠? 머리가 가늘어진다. 맞아요. 그런데 이 뒷머리, 예. 뒷머리는 절대 가늘어지지 않아요. 요 머리의 일부를 잡아보세요. 예. 이렇게 하고 탈모가 오는 여기 있죠. 예. 여기를 이렇게 잡아봐요. 예. 그래서 이렇게 비벼보세요. 아. 비벼보는데 둘의 비벼했을 때 손끝에서 느낌이 비슷하다면 괜찮은데? 정상. 여기가 좀 더 안 좋다, 가늘어진 느낌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탈모의 초기가 왔다라고 이렇게 보는 건 거죠. 죄송합니다만 피부과인데 왜 탈모는 피부과에서 합니까? 그죠, 맞아요. 피부가 우리가 표피, 진피, 지방 이렇게 네. 구성되어 있는데 모발은 지방에서부터 시작해서 진피, 표피까지 다 걸쳐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모발은 크고 작게 피부 그 주변하고 영향을 많이 받아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그 얘기는 내 피부가 좀 좋아지면 두피도 좋아질 수 있다 그럴 이런 수도 개념인가요?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발 자체가 피부와 아주 크고 작게 영향을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두피를 잘 관리한다는 거는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예. 밭을 좋게 하는 거 이런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탈모라고 생각이 되시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가까운 병원을 찾아가셔서
전문가의 올바른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오늘의 주인공이신가 보네요. 안녕하세요. 저 오미희예요. 여고 시절 CF로 방송계에 입문한 배우 오미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올해로 데뷔 46년 차를 맞았답니다. 그런데 오늘 명사수엔 어떤 일로 찾아주셨나요? 우리나라 최초의 샴푸 광고를 제가 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머리 정말 풍성했죠. 핀을 이렇게 꼽았는데요. 핀이 텅 하고 이렇게 열릴 정도로 숱이 많았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거의 뭐 저 혼자만의 고민은 아닐 거예요. 머리가 자꾸 빠지고 그리고 힘이 없어지고 가늘어지고 얼굴에 주름살 생기는 것보다 머리숱 빠지는 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세월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덜 빠지고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한 모발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명사수를 찾았습니다. 그녀의 일상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며 굳은 몸을 푸는 오미희 씨. 그런데 왜 계속 팔만 돌리시는 거죠? 이게 목이 풀려야 아무래도 이 두피에도 좋다 그래가지고 오면은 꼭 스트레칭 할 때 목 해야 돼요. 스트레칭을 마친 미희 씨가 본격적으로 공원을 걷는데요. 그런데 걸음을 늦추고 제자리에서 걷습니다. 무슨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제자리 걸음도 호흡을 조절하는 데 굉장히 좋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나이에 막 무리해가지고 뛰거나 빠르게 걷기보다는 자기한테 맞는 운동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춤 운동이라고 할까. 늘 자연 속에서 걷는 것을 즐긴다는 배우 오미희 씨. 그 이유엔 나름의 철학이 있답니다. 사람들은 왜 걷느냐고 물어요. 걷는 거는 내 마음속에 막 낙서 같은 미움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뭐 기타 등등의 그런 낙서 같은 것들을 한 방에 팍 날리는. 스트레스 받아서 좋을 게 없어요. 표정도 안 좋고 머리에도 안 좋고요. 그리고 내 마음이 더 무겁고 그러니까 추워도 나와요. 나오면 안 나왔을 때보다는 나오면 훨씬 집에 들어갈 때는 발걸음이 가벼워진다 그럴까요? 걸으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은 모발을 지키기 위한 미희 씨의 노력이기도 한데요. 젊은 시절의 모발 건강만큼은 늘 자신감이 넘쳤던 그녀. 그런데 왜 이런 고민이 생기게 된 걸까요? 어느 날 머리카락이 얇아졌거나 이 정수리 쪽의 가르마 넓이가 넓어져서 두피가 쉽게 만져진다면 몸속 콜라겐 부족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콜라겐은 우리 몸속 단백질 중에서 30%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단백질인데요. 피부의 탄력성, 결합 조직, 힘줄과 뼈 등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콜라겐은 이 탈모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두피는 표피, 진피, 피하 조직 이렇게 3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특히 진피층은 모발이 자고 나라는 주머니인 모낭이 위치한 곳입니다. 영양분을 저장하면서 외부 충격을 흡수하고 모발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진피층의 90%가 이 콜라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모발을 위해서는 몸속 콜라겐이 충분히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이후부턴 몸속 콜라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여성의 경우 전체 콜라겐의 양 또한 적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원장님. 선생님. 오셨어요. 웬일이야. 아이고 뭐 내가 이렇게 오랜만일까? 선생님. 그래 나 오랜만이야. 네,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자주 안 오시는 편이세요. 내가 선생님 보면 무서워. 혼날까 봐 머리 관리 못했다고. 그녀의 걱정만큼이나 정말 모발에 문제가 생긴 걸까요? 선생님, 나 속에 뭐 흰머리 많이 날까? 아니 흰머리 괜찮은데? 흰머리 너무 이쁘게 났어요, 선생님. 잔머리는? 잔머리 너무 많이 났죠, 선생님. 좋아라. 말도 못하게 났어요. 진짜? 네. 지금 두피 보면 선생님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 진짜? 네네네.
아, 정말 좋은 말이다. 진짜. 근데 그래도 머리가 빠지면 가슴이 턱턱 내려앉고 그런다. 전문가의 말에도 쉽사리 걱정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벌써 한 25년? 뭐 이 정도 됐어요. 그때 이제 항암 치료를 받으니까 그때 항암제가 좀 독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항암 치료 받는 사람들은 다 탈모가 됐죠. 정말 이랬어요. 39에 죽을 고비를 넘겨서 다행이었지만 고비를 넘기고 난 다음에 저를 보니까 너무 초라하고 그랬어요. 머리도 정말, 그리고 피부색도 많이 변하고. 근데 일단 살았잖아요. 이렇게 회복이 돼서 뭐 사람들이 흰머리 나면 우울하다, 돋보기 쓰면은 우울하다 그러는데 저는 흰머리도 저의 수술 왕성하게 해주는 것 중에 하나니까 뭐 어떻게 떠나는 건 떠나는 거고 저에게 또 찾아오는 건 찾아오는 대로 반갑고 그냥. 곧 70대를 바라보는 나이지만 빼곡하게 차이는 두피와 풍성한 머리숱은 어지간한 20대 못지 않습니다. 머리카락 숱을 보면요. 나이가 나와요. 근데 선생님은 머리카락만 보면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나이가 들수록 콜라겐이 이렇게 감소하는 거 아시죠? 아무래도. 근데 여자들은 콜라겐이 뚝뚝 떨어져요. 영양분이. 제일 좋은 거는 피부에도 좋은 게 사실 콜라겐이거든요. 두피도 피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근에, 두피에 힘을 줄 수 있는 콜라겐을 잘 지키시는 게 중요해요. 콜라겐이 중요하다는 것만 아시면 그래, 돼요. 아니 물론 콜라겐 얘기 많이들 하죠. 그러니까 어느 날 보면 확 늙어 있어. 나도 며칠 전보다 확 늙어 있더라고. 오늘 보니까. 그러니까 그때 정말 콜라겐이 정말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것 같은 그래도 느낌? 선생님은요. 다른 분들에 비하면 전혀 그런 거 못 느낄 정도예요. 아니, 나는 알아. 거울 보면서 그래. 당신 누구야? 우리 몸속에 콜라겐이 줄어들게 되면 두피의 탄력이 감소하면서 얇고 딱딱한 형태가 되는데요. 이러한 환경은 모발의 성장을 방해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모발의 밀도와 직경 등이 감소하게 됩니다. 콜라겐 부족으로 인해서 두피가 얇아지게 되면 모발의 뿌리인 모낭이 진피층 깊숙이 자리 잡지 못하게 되며 외부의 작은 자각에도 쉽게 모발이 손상돼서 탈모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두피에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고 진피층의 콜라겐 조직 또한 부정적인 변화가 발생하는데 이런 변화는 결국 진피층 두께를 감소시켜 모발 성장의 핵심인 모낭을 튼튼히 받쳐주지 못하면서 탈모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선생님 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풍성하게 잘 됐어요. 올린 머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도 탄탄한 머릿결 덕분입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게. 뭘까요, 선생님? 여태까지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야. 응? 놀랍지? 뭘까요? 콜라겐. 먹는 콜라겐. 천석? 선생님 이거 먹어봐도 돼요? 그럼 먹으라고. 네. 맛이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피부에는 막 신경을 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 머리에는 고민은 하는데 신경은 못 썼거든. 근데 콜라겐이 두피에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그래서 신경 쓰고 먹는 것 중에 하나예요. 선생님 어쩐지 두피를 좀 짠짠하게 만들어줘야 머리숱이 많고 적고보다 머리가 오래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잔머리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저는 좀 많이 깜짝 놀랐거든요. 나무 한 그루가 잘 자라기 위해선 비옥한 토양이 필수적인 것처럼 건강한 모발을 키우고 유지하기 위해선 모발이 자라나는 진피층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영양분이 많은 토양에서 자란 나무의 뿌리는 깊고 단단히 자리 잡아서 튼튼한 나무를 키워내는 것처럼 양질의 콜라겐이 충분히 채워져 있어야 진피층의 모낭이 더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굵고 다부진 모발을 키워낼 수 있게 됩니다. 실제 한 연구에서 콜라겐을 섭취하지 않은 그룹의 모낭이 표피층과 가까이 자리했고 콜라겐을 섭취한 경우 모낭이 진피층에 위치했으며 특히 더 높은 농도의 콜라겐을 섭취 시 모낭은 더 깊숙하게 자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진피층으로부터 충분한 영양분을 받은 모낭은 건강한 모발을 키우게 되는데요. 실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충분한 콜라겐 보충은 모발의 강도를 증가시켜서 모발의 탄력도를 높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콜라겐을 섭취하지 않은 군은 모발의 탄력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콜라겐을 섭취한 군에서는 모발의 탄력이 최대 약 11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날 조금 특별한 곳에서 미희 씨를 만났는데요. 아기자기한 소품이 가득한 이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뜨개질을 배울 수 있는 공방입니다. 뜨개를 너무 잘 뜨셔가지고 얼마 전에 이거 가방 선물 받았어. 밑에 이렇게 가죽까지 대셔가지고 너무 예쁘죠? 실이 예뻐요, 실. 아니 솜씨가 정말 대단해. 저도 배우면 좀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이렇게 좀 떠보려고. 하실 수 있으세요? 이게 코바늘하고 대바늘하고 섞인 아프간 바늘이라고 그래서 이런 조직 같은 거 뜨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헤어밴드 같은 거 뜨시면 겨울철에 뭐 그냥 소품, 그냥 뭐 워낙 이런 거 잘 어울리실 것 같아가지고. 여자들 막 이렇게 미용실 자주 못 가 그러면 그냥 머리 얼른 모자 쓰고 그러잖아요. 두건 같은 거. 네, 머리가 사실은 모자를 자주 쓰면 안 좋대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통풍이 있는 이런 뜨개가 좋고 그렇잖아. 바람도 좀 들어가고. 미희 씨가 이곳을 찾은 또 다른 이유. 즐거운 취미를 즐기며 스트레스로부터 모낭 건강을 지켜 탈모를 막기 위함이라는데요. 아 근데 진짜 제가 좀 오늘 지금 머리띠를 뜨고 있지만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머리가 다 건강하신 것 같다. 그렇지 않아요. 고민이 많이 있죠. 아, 고민하세요? 머리가 뭐 얇아져서 고민하세요? 아니면 자꾸 빠져서 고민하세요? 저는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머리를 기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길면 자꾸 너무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도 머리 결혼 건강해 보이시네요. 잘 가리고 왔어요. 뭐 따로 관리하시는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고민은 하는데 관리는 안 해. 그러니까 고민하느라고 더 빠지지. 머리 모발도 스트레스 받으면 많이 빠지잖아요. 그쵸. 급 스트레스 그쵸, 받을 때 그쵸, 빠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쨌거나 스트레스를 평상시에 해소할 수 있는 거리들 중에 내가 이게 취미가 맞다고 하면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와서 그냥 이 얘기하다 저 얘기하다 보면 그냥 웃게 되거든요. 대부분 그냥 웃다가 가니까. 즐겁고. 그렇게 따지면은 그냥 스트레스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냥 간접적인. 근데 일단 이거 뜨는 시간에는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나쁜 생각이나 뭐 이런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여기 집중하는 거지. 뭐 좋은 얼굴에 바르는 좋은 에센스나 머리카락에 바르는 것보다 이 내면이 평안해지고 깊어지면 스트레스가 풀리니까 그것만큼 좋은 에센스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스트레스는 활성산소 생성을 촉진하며 체내 콜라겐 합성을 막아서 탈모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탈모를 막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뜨시다 보면 서로 침묵해서 말이 없을 것 같아. 수다 떨다가 우리가 뜨개를 몇 줄 못 뜨고 가요. 네, 집에 갔어야지. 집중해서 집에 가서 떠야 돼. 음악 듣고 밤새고. 남편들은 왜 안 자냐고 자라고. 맞아요. 좀만 더 뜨게 이러고 밤새고. 즐거운 수다를 마치고 찾은 곳은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선생님? 오히려 옛날에는 막 음식 맛있는 거만 먹었는데 지금 머리로 먹어야 되는 나이인 것 같아. 네. 어떤 거는 좀 줄여야 되고 네. 어떤 거는 입에 안 맞아도 좀 먹어야 되는 게 있는 것 같고 순한 음식을 먹게 되고 그 순한 음식이 특히 오늘 우리가 먹는 게 보리밥이거든요. 배우 오미희의 소울푸드 보리밥과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고등어 구이까지 뱃속 허기를 가볍게 달래줄 한상 차림입니다. 보리밥 좋아하세요? 괜찮아요? 네. 되게 예쁘게 생겼어. 뭐 옛날엔 보릿고개 그래가지고 오히려 어려우실 때 드셨던 밥인 것 같은데 요즘에는 건강식이 돼갖고. 그렇죠. 그랬어요. 아 옛날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지혜롭게 식사를 하셨구나. 옛날 어르신들 살찐 분이 안 계셨잖아요. 맞아요. 모발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은 후부터는 몸을 채우는 하나하나 모든 것에 신경을 쓰게 됐다는 그녀. 그래서 요즘 꼭 챙기는 것이 있다죠. 아 사실 이제
과일을 좀 먹어야 되는데 제가 과일 먹기 전에 챙기는 게 있어요, 요즘. 네. 요새 이런 거 챙기느라 가방이 커져. 이거 좀 드셔보세요. 아니 이게 콜라겐이에요. 그러니까 두피에 좋은. 머리가 자꾸 얇아지지 않으세요? 머리카락이 가늘어지죠. 그죠. 머리카락이.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봤더니 아이가 있으니까 머리도 두피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이제 노화되니까. 보통 콜라겐은 피부에 좋다 그러는데 머리카락에도 콜라겐이 좋아요? 아니 머리카락을 잡고 있는 두피도 피부죠.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그 두피가 건강해야 네. 예, 머리카락을 딱 잡아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두피 건강을 위해서는 콜라겐이 필요하다는 걸 요즘 알았어요. 아, 아이고 덕분에 짠. 감사합니다. 짠. 맛도 좋네요. 건강해져라. 콜라겐은 새로운 모발의 성장 자극 인자를 발현시키고 모발 성장을 억제하는 물질인 사이토카닌 수치는 감소시켜서 모발 성장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 콜라겐을 섭취한 그룹에서 모발의 길이와 직경이 향상했고 모발의 무게와 밀도 또한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특히 콜라겐을 더 높은 농도로 섭취한 그룹에서 상승률 또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콜라겐은 모낭의 새로운 성장에도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콜라겐은 모낭 줄기세포 생성수를 증가시키고 구조적 안정성과 기능을 보호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탈모를 막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 콜라겐을 섭취한 시험군에서 섭취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모발의 두께, 모발의 풍성도가 높아지면서 만족도 또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열심히 뭔가 건강하게 걷기도 하고 건강한 생각도 하면서 그렇게 같이 오래 가요, 동행. 너무 감사합니다. 감동적입니다. 우리 운동 삼아 전철 타고 갈까요? 좋아요. 그러죠.